아니, 천하의 현대차가 중국 차를 따라해? 배터리를 교체하면 충전을 안 해도 된다? 배터리 가격 2천만 원을 차값에서 빼줘? 야, 이런 걸 왜 진작에 안 따라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요즘 충전기를 지하에 놔야 되네, 지상에 놔야 되네, 아직은 쓰잘데기도 없는 그 PLC 모뎀을 달아야 되네,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네, 난리죠, 난리. 요 쪼잔한 거 갖고서 서로 목신각신하고 막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현대차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를 개발해서 내놓을 거라는 얘기를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현대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거 국토부 통해서 새 나간 거 아니야?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는 직접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전기 근처에 가서 그 충전 케이블을 뽑아서 결제하고 충전기 꽂고 그러고서 기다려야 됐잖아. 기다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길게는 8시간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가서 기계가 알아서 차를 세우고 그 차에 있는 배터리 빼고 100% 완충된 충전 배터리로 다시 끼워준다는 겁니다. 기존까지 충전 시간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짧아야 18분, 100%까지면 30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3분 만에 교체를 딱 끝내준다. 이거 훌륭하네요. 가솔린차도 주유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유하는 시간 안 재봐서 그렇지 이거 재보면 대충 한 5분 걸립니다. 전기차 스테이션에서 교체하는 시간이 휘발유 넣는 시간보다 더 빠른 거야. 훌륭하죠. 아니, 게다가 이거는 교체 시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체형 전기차는 전기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보급형 전기차라고 나온 거 캐스퍼 일렉트릭 요거 가격 3천만 원이어서 아직도 비싸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배터리 교체형으로 바뀌고 나면 배터리 가격이 대충 1,500, 2,000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대 전기차가 진짜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대가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가 뭔지, 그리고 이 전기차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현대차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월 16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법정위원회인데, 여기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서 모빌리티의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규제 좀 풀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모빌리티 관련 특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의결된 실증 특례 사업이 바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제작 사업입니다. 이거 누가 한다는 거냐, 스타트업들이 한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 괄호치고 현대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현대차가 한다고? 지금 사업 개념도도 살짝 나왔는데요.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보면 요런 내용이구나 싶습니다. 현대차라고 돼 있는데 차는 EV6네. 배터리 탈거하고 교체형 배터리 모듈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갈아 낀다는 얘기죠. 사실 현대차도 이런 거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배터리 교체 전기차 요거 내놓는다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는 배터리 탈부착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거든요.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것 자체를 차량 정비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정비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고 나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충전 스테이션을 잘 마련해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던 이런 것들을 5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전기차 제작을 실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되나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 교체 전기차가 도대체 뭔지,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배터리 교체하면은 당연히 빨리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왜 그전에는 안 됐냐? 사실은 여러 회사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자생활 열심히 할 때 이런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으로 했던 곳은 프로젝트 베터 플레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스라엘 안에서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그 케이블 꽂고 충전하고 기다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거기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그걸 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회사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됐느냐? 초기에는 잘 된 것 같았는데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프로젝트 베터 플레이스라는 게 차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혼자서 했던 건 아닙니다. 배터리 교체하는 시스템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이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함께 해줄 회사를 찾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르노였습니다. 르노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 전기차 업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그 기술을 갖고 만들었던 차가 바로 SM3ZE입니다. 아시죠? 길에 많이 다니잖아요. 요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이 SM3ZE를 가지고서 배터리 교환형 택시라고 해서 보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직접 교환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잘 되긴 했어요. 괜찮았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택시 같은 거 운행하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던져놓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운행하고 나면 리프트에 올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올려서 차 밑으로 이렇게 빼야 됐습니다. 그 뭐 물론 기계가 거의 반자동화 됐지만 근데 어쨌든 전용 리프트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했고 그리고 자동화도 반쯤 돼 있기 때문에 정비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정비사가 매번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고 이게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 택시 회사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전기차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들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교환식은 안 되는구나. 배터리 교환식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2013년 6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이라는 콘셉트를 내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경쟁을 해보자. 그러면서 아우디 A8이 휘발유를 주유하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생방송으로 여기서 현장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걸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더 빠른지 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모델 S의 승리였습니다. 모델 S는 1분 33초 만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었고요. 아우디 A8은 4분 8초나 걸려서 주유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당시 전기차는 막연히 충전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교환하면 더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전까지 이 SM3ZE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차의 중앙에 들어있어요. 트렁크와 뒷좌석의 사이 이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내의 상당 부분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근데 이제는 차량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걸 떼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형상이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배터리가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때도 이렇게 층층층층 쌓아서 공간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내놨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실제 이게 구현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거대한 배터리에 그걸 빼고 거기다 냉각수도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 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빼서 그걸 자동으로 집어넣고 또 자동으로 꺼내고 그걸 다시 조이고 충전하고 자시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되는 정도였죠. 자,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의 쇼를 지켜보던 동방의 여러 국가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와씨 저거 짱인데? 라면서 이걸 구현하게 됩니다. 중국의 요즘 모습을 보면 좀 묘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선 일론 머스크가 말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든 쫓아가고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하는 정도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내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무슨 종교 지도자처럼 봐. 신흥 종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중국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교환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그거 포기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머스크 형이 저리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저리로 가야 되나 보다 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발전시켰던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니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냥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바닥에다 설치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니오는 니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작고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평평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평평한 걸 옆에다 깔아서 공간을 넓게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위로 쌓아 올려서 보관하는 방식을 고안해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고안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주차칸으로 치면 3개에서 4개 정도의 칸만 있으면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 처음 만든 제품은 배터리 5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5대가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충전 시간을 기다려야 돼.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4세대가 나왔거든요. 4세대는 23개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체 시간은 2분 남짓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2,400개의 스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야, 2,400개? 언제 그렇게 깔았지? 진리용 CEO에 따르면 내년까지 4,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4,000개. 저희도 작년에 중국에 직접 가서 니오 ET7을 실제로 시승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배터리 교체하는 거 이렇게 체험해 봤는데 신기합니다. 이 충전소에 가까이 가면 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에 이게 리스트에 뜹니다. 그래서 너는 3번으로 들어가면 돼 하고 번호표를 알아서 뽑아서 모니터에 딱 띄워줘요. 그래서 앞사람이 배터리 교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배터리 교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정말로 3분 정도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차례가 되면 그 앞에 가서 자동차를 그냥 세우면 됩니다. 대충 세우면 그럼 이 스테이션 위쪽에 있는 라이다로 차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지켜봐요. 그래서 차 핸들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주차장에 알아서 쏙 집어넣습니다. 자동으로.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를 빼고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이런 것들을 완전 자동화 시켰어요. 교체 시간은 단 3분. 교체가 끝나면 자동으로 차를 빼서 충전소 앞까지 꺼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운전하고 또 나가면 돼요. 니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5천만 번의 배터리 교체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5천만 번? 배터리 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천만 번을 교체하면서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테슬라는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교체하니까 완전 좋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수압 스테이션을 가리켜서 친인프라라고 규정하고 국가 주도 사업으로 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여러 가지 교체 시스템이 시도됐지만 시도되는 거 이제 그만, 이제 니오 시스템으로 그냥 표준으로 하자 해서 니오의 스테이션을 다른 회사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니오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한 회사는 장안, 지리, 체리, GAC, 광저우 자동차까지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의 모두가 니오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표준도 주도하고 있는데 니오가 그러면 떼돈을 벌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니오는 지금 지난 6년간 계속 적자를 받고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 손실이 무려 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5조를 투자하고도 계속 더 집어넣을 만한 자본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대체 누가 이 투자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 저거를 도대체 몇 개나 깔 수 있을까? 저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패하게 될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많은 브랜드에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배터리 교환을 더 이상은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현대차도 물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현대차도 니오 시스템을 채택해야 되는 건가? 현대차도 중국에 팔려면 반드시 니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충전 시스템은 미국에 갈 땐 테슬라 방식, 배터리 교환 시스템은 중국에 갈 땐 니오 방식,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방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나? 그냥 중국 니오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배터리 교체 시스템 나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배터리 교체를 뭐하러 해? 나는 차 지금 새로 샀는데 그거 후진 배터리로 바꿔줄 거 아니야. 아, 기분 나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요즘 전기차 배터리 안전하냐, 요 상태 좋으냐,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배터리가 열화돼서 요게 어느 순간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다 가져다가 배터리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가져다가 그걸 직접 충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디션을 최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적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더 안전할 거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최적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거는 제공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나중에 다른 데로 보내야지 라는 식으로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보니까 지금 약간 위태로운데 요건 열폭주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쪽으로 옮겨서 아래쪽에는 항상 물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탱크에 이동해서 이게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충전 시라든지 보관 시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장점 두 번째, 재활용이 용이해집니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제조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사용기간이 만료됐어, 이제 더 이상 얘는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걸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70% 이하의 성능을 내게 되면 그건 열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버리는 건 또 아깝죠.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기는 아쉽지만 이게 70%의 성능이라도 ESS에 넣거나 발전소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 세 번째, 배터리를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차 비싼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 보면 외관 가솔린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의자 똑같이, 핸들 똑같이, 페달 똑같이, 뭐 실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서 그렇게 비싸요? 배터리가 있다는 게 다른 거죠. 배터리가 워낙 비싸니까 전기차는 비싼 겁니다. 만약에 그 배터리를 다 빼고 자동차만 살 수 있다면, 내연기관에 엔진 빼고 변속기 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쌀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자동차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빼고 구입하는 방식, 이걸 BAAS,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고들 얘기하는데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BAAS로 선택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하면 시작 가격이 3,150만 원이니까 여기서 1,316만 원 뺀다면 그럼 1,830만 원 되는 거예요. 보조금까지 받으면 1,000만 원? 야, 정말 싸네. 우리 EV3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4,200만 원인데 여기다가 배터리 가격 빼고 나면 2,900만 원이 됩니다. 여기 보조금 받으면 2,000만 원. 2,000만 원 초반에 EV3를 살 수 있다? 가솔린차 왜 사? 베뉴만큼 싼 건데. 베뉴보다는 이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런 면에서 배터리 교체 시스템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터리 팩을 사용하려면 결국에는 월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할부로 차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부 같은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EV6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무려 500km입니다. 500km나 되는 팩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가?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500km를 주행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500km 주행 안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그런 면에서 배터리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라도 그냥 기꺼이 끼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절반으로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교환 시스템에서는 여기 모두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량이 적은 배터리로 갈아 끼우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볍고 저렴한 염가 배터리를 끼울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은 난 부산 정도 장거리를 주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배터리량이 큰 대형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비용을 조금 더 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니오 같은 경우는 75kW 배터리 팩은 728위안, 한 달에 13만 9천 원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장거리 배터리 팩 150kWh짜리 배터리 팩은 우리 돈으로 월 21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 21만 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용량 배터리 팩이면 연간 이용료가 164만 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타도 820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배터리를 넣어서 구입한 것보다 5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 사실 저희 같으면 이 표준 배터리 팩보다 더 작은 배터리 팩도 있으면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몇백만 원을 더 세이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괜히 불필요하게 큰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것보다 작은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거,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팩을 만들 때도 결국에는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는 작은 배터리 팩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해서도 이게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장점 네 번째,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력 그리드가 더 안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력 발전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 밤이건 낮이건 그냥 계속 전기가 생성됩니다. 발전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밤에는 쓰는 사람은 없는데 여전히 발전은 계속되고 있죠. 그 발전된 전기는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는 휘발성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전력은 그렇게 싸게 주는 겁니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이 배터리를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배터리
배터리팩, 이 20몇 개의 배터리팩을 충분히 충전해 놨을 때 20몇 개의 배터리팩을 이 심야 전력으로 아주 저렴한 전력으로 충전을 하고, 그리고 낮에 전기 피크 시간에 이렇게 전기를 꺼내서 되팔 수가 있게 됩니다. 충전 스테이션 자체가 거대한 ESS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있다? 4,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 중국에는 지금 4,000개의 ESS를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3세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화, 자동화가 돼 있는 스테이션인데 요거 첨단 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가격이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씨, 2억 8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이 대당 4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3배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교환식 시스템 이 위험하다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교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합부가 노후돼서 이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지 않겠냐라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배터리 팩 자체가 무게가 대략 700kg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문제될 수도 있겠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난 6월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죠. 니오가 배터리 교환한다고 하던데 바로 그 니오 자동차 아니냐? 길 한가운데 배터리가 뚝 떨어졌어. 지금 이 차는 배터리가 떨어진 다음에도 6m 정도 더 진행한 다음에 차가 멈춰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쭉 가다가 멈췄다는 얘기지. 아니 너무 웃기다. 그런데 이건 니오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중국의 초초지능이라고 하는 카오카오 오토의 카오카오 60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카오카오 60은 어떤 자동차냐면 택시로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지리자동차가 이걸 연구해서 택시용으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근데 이게 완전 자동화가 되지 못하고 거의 수동으로 조립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조립을 한 거예요. 사람이 조립하다 보니까 나사 몇 개에 빼뜨렸나봐. 그래서 길 가다가 배터리가 길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운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후에 지리가 만드는 전기차도 모두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니오 시스템으로 교체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니오 표준으로 전부 전환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현대차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전용으로 다시 한번 자동차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니오 시스템으로 바꿔야 중국 시장에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만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여러 메이커들이 각각의 스테이션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낭비가 될 거고, 차주 입장에서도 스테이션이 각기 다르다면 자기한테 맞는 스테이션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수고를 끼치게 되겠죠. 모두가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을 굳이 현대가 고집하지 않고 중국이든 다른 나라의 표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중국 얘기만 하게 된 것 같은데, 자,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서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시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안에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아니면 장거리 사업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현대차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처음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사업들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도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그리고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으로 인한 단점 이런 걸 보완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대차 이렇게 전기차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